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이 혈액 수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헌혈에 대한 인식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헌혈이 가능한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반면에 수혈이 필요한 고령자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이었는데요.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해서 헌혈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헌혈 유공패를 수여하고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 헌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권소영 본부장과 헌혈에 대한 얘기 나눠봅니다. 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우리 권소영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소영입니다. 그 헌혈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 나이는 있습니다. 네. 헌혈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몇 살까지 정해져 있죠? 저희가 우리나라는 16세부터요. 네. 16세에서 69세까지 헌혈하실 수 있으세요. 예, 사실 이제 모신 게 좀 지나긴 했지만 6월 14일이 세계 헌혈자의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있는 줄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세계 헌혈자의 날 어떤 날입니까? 네, 매년 6월 14일이 이제 세계 헌혈자의 날인데요. 이날은 우리가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혈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이제 국제 적십자사 연맹, 세계 보건기구, 그리고 국제 수혈학회 등 이런 이제 국제 헌혈 운동 관련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기관들이 세계 헌혈자의 날을 제정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왜 또 6월 14일인가 하면은 ABO 혈액형을 발견한 칼 란슈타이너 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일이 6월 14일이어서 이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또 이날로 지정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1년도에 혈액관리법을 개정해서 6월 14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이거 매년 어떤 테마를 주제로 해서 이제 행사가 열리는데 올해는 우리가 몰랐던 진짜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다양한 기념식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네네.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서 헌혈을 많이 한 분들에게 표창도 드리고 그러시던데 정말 수백 차례 헌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사실 고마운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정말 많으신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올해만 해도 700번 넘게 헌혈한 분이 계신데요. 울산에 거주하시는 이제 허명 님이 1982년에 처음 헌혈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넘게 무려 700회 이상 헌혈을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총 700회면은 매년 몇 차례 하신 건가? 매년 한 20차례 가까이. 예, 그 정도 꾸준히. 예. 와. 건강하시죠? 분이죠. 그럼요. 건강하시니까 이렇게 또 헌혈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저 헌혈하면 우리 군인분들 정말 고마워요. 네. 저희가 이제 또 국방부는 매년 20만 건 가까운 군 장병 헌혈을 통해서 저희 혈액수급 안정화에 든든한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네. 기업에서도 요즘은 또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나서는 그럼요. 기업들이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헌혈 외에도 저희 혈액 사업에 큰 힘 보태주시는 이제 기업체들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또 CSR이라고 해서 기업의 그런 이제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SK 그리고 CJ, E&M 등 많은 기업들에서 저희들에게 헌혈 버스 지원이라든지 헌혈 광고 송출 이런 걸 통해서 혈액사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헌혈자분들 그리고 단체 그리고 기업체에도 저희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네. 이 헌혈 정말 많이 하신 분들에게
금장, 은장 같은 헌혈 유공패를 준다고 하던데 그 SNS 보면은 금장 받았다 이렇게 뿌듯하면서 인증샷 올리는 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네. 네. 그 유공패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이것을 SNS에 인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헌혈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명 나눔에 이분들의 생명 나눔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헌혈 횟수에 따라서 30회는 은장, 50회는 금장, 100회는 명예장, 그리고 300회는 최고 명예대장 등 유공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라드도너 컬렉션이라고 해서요. 블러드 도너는 이제 혈액을 기부하는 예, 블러드 네. 도너. 네. 그래서 그 컬렉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모을 수 있는 의미로 저희가 30회부터 500회까지 특정 횟수마다 이제 특별 기념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헌혈자 분들의 헌혈은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헌혈해 주시는 다회 헌혈자 분들이 이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이제 혈액관리본부에서는 항상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작년부터는 헌혈 유공자의 집 명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월 헌혈 100회 또는 일반 헌혈 400회를 달성하신 분들께 그 자긍심을 높이고 헌혈자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요. 예. 저희 혈액관리본부와 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수여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약 한 460명의 헌혈자분들께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문패 붙였는데 네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명패를 만들어 주신 그럼요. 거예요. 헌혈 유공자의 집에서 네네. 와 그거 붙어 있는 집은 지나갈 때마다 인사 네, 절 한번 그럼요. 하고 가야 네. 되겠습니다. 감사하다고. 우리 고등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헌혈 서포터즈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레드 캠페이너를 2012년부터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활동하는 이제 11기에서는 전국의 63개 학교에서 720명의 학생들이 이제 이런 헌혈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한 팀들 중에서 그 활동이 특별히 이제 우수한 팀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그리고 적십자 회장상을 저희가 수여하고 있고요. 그 사실 이제 인구 고령화가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인구 고령화로 젊은 층의 헌혈 참여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이 레드 캠페이너들의 활동이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그렇네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계시는데 지난해 헌혈자 수가 역대 최저치라고 하던데 이거 뭐 인구 감소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저출생, 네. 인구 고령화가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헌혈을 할 수 있는 그 헌혈 가능 인구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드는데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헌혈 건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헌혈 인구는 줄었는데 헌혈 건수는 늘었다. 네, 작년의 기준으로 보면은 네네.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면 헌혈 가능 인구는 2022년에 비해서 작년 24년도에는 약 30만 명이 감소했어요. 근데 헌혈 건수는 작년에 이제 저희가 285만 건을 달성을 해서 22년에 비해서는 약 8% 증가한 상태이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는 헌혈이 많이 감소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도 더 높은 헌혈 건수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혈자 수는 감소했지만 헌혈 이제 건수 자체는 증가한 것은 그 헌혈자 분들의 평균 헌혈 횟수,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1년에 헌혈하시는 그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저희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꾸준히 홍보한 것에 대해서 우리 헌혈자 분들도
많이 공감해 주신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헌혈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 덕분에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네, 거네요. 지금 전국적으로 헌혈의 집을 운영 중에 있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 분들이 다녀가십니까? 네, 저희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전국에 154개의 헌혈의 집을 전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약 한 40분, 40명이 이제 네. 방문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중에 경남에 창원센터가 있는데요. 이 창원센터에는 약 90명 이상이 방문하고 계세요. 아, 예, 거기 굉장히 직장이 많아서 아마 젊은 인구가 많아서 그러신가요? 네, 예. 그쪽에 반갑네요.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해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저희가 그런 헌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헌혈의 집을 2개에서 3개 정도 계속 신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헌혈의 집도 노후화가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좀 그럴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죠. 보다 쾌적한 헌혈 환경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매년 헌혈의 집을 이제 한 8개에서 9개 정도를 계속 이제 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 내기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헌혈의 집을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해서 우리 헌혈자분들이 이제 보다 편하게 네. 헌혈의 집을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헌혈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는 상식들도 많습니다. 한 번 헌혈할 때 일단 궁금해요. 안 해봐서 어느 정도 피를 뽑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한 번 헌혈할 때 그 체열하는 네. 양은 국가마다 차이가 좀 아.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혈액관리법에 그 헌혈자의 체중이나 연령에 따라서 이제 그 체열하는 양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320 ml, 320cc, 그다음에 400 ml을 체열하고 있어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수병 생각하시면 대충 이렇게 네. 그 정도 뽑는 거네요. 네. 예. 이렇게 한번 헌혈하고 나면 이제 피는 계속 만들어진다고 네. 했는데 그 같은 양의 혈액이 생성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400cc를 체열을 하면 이게 어떻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 걱정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체중의 한 남자는 8%, 여성은 7%가 이제 총 혈액량이 되겠는데요. 네네. 그 총 혈액량의 한 15%는 여유분으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비상시를 대비해서 우리 몸은 항상 여유분의 혈액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15% 이제 이상 손실을 내면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예,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체열하는 그 정도의 양은 여유분 안에서 이제 체열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헌혈을 하시고 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면은 건강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혈 기능을 통해서 혈액은 재생이 되기 때문에 네.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수백 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네. 하시는 분들. 네네. 이분들은 뭐 피가 좀 잘 만들어지나 아니면 좀 헌혈에 좀 적합한 좀 네. 유리한 체질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네. 아까 제가 이번에 뭐 700회 이상 헌혈하신 네. 분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수백 번 헌혈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수년에 걸쳐서 네. 헌혈에 참여하신 거고요. 그래서 혈액이 다른 분들보다 뭐 더 잘 만들어진다거나 헌혈에 타고난 체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만 헌혈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헌혈자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헌혈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네.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뭐 피는 나이가 없다고 헌혈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나이가 들면 하나 또 걸리는 게요. 약을 뭐 하나라도 먹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런저런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이게 복용 중인 약이 있을 때 괜찮을까요? 네, 그 복용 중인 약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네. 헌혈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치료제나 당뇨약,
당뇨약 등은 복용을 하고 계셔도 헌혈이 가능합니다. 예, 저도 고지혈증 치료제를 먹고 있는데요. 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은 문제가 없는데요. 하지만 탈모 치료제도 이제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탈모 치료제는 그 태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일정 기간 한 달 정도 헌혈이 제한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건선 치료제는 그 성분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헌혈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헌혈 가능 여부라든지 그 배제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물을 복용한 그런 이제 경험이 있으시면 헌혈을 하시기 전에 저희 혈액원에 먼저 문의를 주시면 그 약물에 따라서 네. 보다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헌혈하면 사실 뭐 빈혈 위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횟수 제한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헌혈자 이제 건강 보호를 위해서 그 헌혈 기준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헌혈하기 전에는 또 반드시 문진을 시행해서 헌혈자분이 헌혈하기에 충분히 그 건강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헌혈로 인해서 이제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헌혈 전에 혈색소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빈혈 수치를 확인하는 건데, 요 혈색소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헌혈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잦은 헌혈을 하게 돼도 이제 빈혈이 이제 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너무 잦은 헌혈로 인한 빈혈이 생기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혈은 2개월 간격으로 해서 1년에 5번. 그리고 성분 헌혈은 2주 간격으로 1년에 24회까지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헌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체내의 그 철분 함량이 감소할 수가 있어서 빈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체내 철분 함량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분이 풍부한 식습관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코로나 때 사실 그 헌혈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감염 위험이었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헌혈을 한다고 해서 혹시 다른 질병에 감염되거나 뭐 이런 걱정을 하셨다는 건데 그런 염려는 없는 거죠. 네, 좀 오해하시는 분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바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 헌혈하다가 내가 어떤 전염병 등 뭐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걸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헌혈할 때 사용하는 혈액백, 체열침, 소독 물품 뭐 이런 모든 기구들은 일회용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그 물품들은 멸균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체열 현장의 모든 시설과 기기를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헌혈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사는 지역에 따라 헌혈이 불가능한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국내에는 그 이제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 지역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경기도 북부지방 그쪽에 이제 말라리아 무기가 이제 서식하고 있고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이 최근 3년간 평균 10명 이상인 지역을 우리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을 매년 이제 보건복지부로 통보받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헌혈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 계시는 분들은 잠깐 머물러도 좀 어려우신가 보죠? 예. 말라리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헌혈 이제 제대로만 하면 우리 몸에 지장이 없고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헌혈하면 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헌혈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건강 체크를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B형 간염 그리고 C형 간염 등을 우리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등록 헌혈 회원이라든지 30대 이상 중장년층 헌혈자분들께는 매년 1회 추가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 매년 등록 헌혈 회원들을 대상으로 뮤지컬 공연이라든지 톡 콘서트, 뭐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헌혈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 헌혈자분들의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생명을 살렸다는 게 가장 큰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꾸준히 헌혈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혈액이라는 것이 뭐 잔뜩 이렇게 해놓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혈액은 그러니까 보존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혈을 받으면 그 혈액을 각각의 성분별로 분류를 해서 혈액 제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적혈구는 1에서 6도씨에서 냉장 보관해서 35일간 보관할 수가 있고 혈소판은 20에서 24도씨 실온에서 120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혈장은 영하 18도씨에서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중에서 혈소판 제제 보존 기간이 120시간, 그러니까 5일밖에 안 되거든요. 예,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적정 재고 유지하기 가장 어려운 그 제제이고요. 그래서 헌혈이 감소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제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꾸준하게 헌혈자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 헌혈 보릿고개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존 기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혈소판 제제는 5일이라서 매우 짧은데 적정 혈액 재고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분 이상이면은 우리가 혈액 재고가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안정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고요. 이제 특히 겨울방학이거나 이제 또 앞으로 여름 휴가철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절에는 항상 헌혈 보릿고개라고 할 정도로 혈액이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 수준인 5일분을 그 이상을 유지하려면 국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헌혈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휴가 가기 전에 헌혈하고 떠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올 여름 휴가에는 휴가 전에 건강한 가족들이 헌혈하고 떠나는 걸로. 이 헌혈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봤는데 우리 권수영 본부장님 헌혈 전문가이신데 이 혈액사업과는 언제부터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네, 제가 이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인데요. 제가 전문의를 이제 마치고 나서 전임의 과정을 거친 후에 적십자하고 이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이제 벌써 한 27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문의 자격도 있으신데 적십자사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신 거는 뭐 또 다른 보람이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전임의 과정 마칠 무렵에는 이제 대학병원 그리고 적십자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사실 의과대학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 병원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라든지 그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국제적인 기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제가 적십자에 들어올 때는 사실은 혈액 사업에 대한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들어왔다기보다는 적십자라는 조직에 대한 호기심이 좀 더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막상 혈액 사업을 해 보니까 제가 진단검사 의학 이제 전문의로서 병원 검사실에서 환자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혈액사업 현장에서 수혈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직도 혈액사업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갑자기 사고를 당하셨다거나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 혈액은 정말 생명과 맞바꾸는 그만큼 소중한 거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 본부장님은 이제 국제수혈학회 부회장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그동안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혈액 관련해서 내가 이 사업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으십니까?
우리 이제 혈액사업이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 혈액사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입사 초기에 들어왔을 때와 비교하면은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을 했죠. 예전에는 그 많이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았었고,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인 것에 이제 많이 치중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체계화해서 지금까지 이제 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인구 고령화에 좀 대비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헌혈자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좀 더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제재하는 방식이라든지 검사하는 것들도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좀 더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혈액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적십자만의 힘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혈액 사업을 하는 이제 기관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나 혈액원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정부의 관심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는 계속 고령화되고 있는데 헌혈할 수 있는 인구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 혈액 부족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 헌혈자의 날을 보내면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권소영 본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멜로망스의 선물 띄우면서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